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요건과 감면율을 알아봤다면 여기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업종 제한이 있어요. 일정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만 세액 감면을 해주는 거죠. 이 업종이 뭔지 알아보고 요 업종과 관련해서 해석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요 해석을 제가 설명드리고 해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업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해야만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50%에서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광업입니다. 요즘 개인이 광업 창업하시는 분 있나요? 그런데 어쨌건 가장 먼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광업. 두 번째, 제조업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로 열고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즉 제조업과 제조업처럼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창업세액 감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조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을 하면은 청년이 아닌 경우 50%,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면 5년 동안 10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본인이 제조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하고 있는데 이 감면을 받지 않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 경정 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네 번째, 건설업이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보통 본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두는 경우도 많은데, 지방에서 공사하시는 분들, 청년, 비청년 상관없이 전부 다 세액 감면 되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신 판매업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7번, 음식점이 가능해요. 청년 같은 경우는 지역에 관계없이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음식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5년 동안은 요 세액 감면 받으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할 거, 요새 카페 창업 많이 하잖아요. 카페는 음식점업이 아닙니다. 카페는 그리고 뒤에서도 열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커피 제조하시는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거 주의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인데 비디오방 안 되고요. 뉴스 제공업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 거래하는 거래소 안 됩니다. 정보통신업이 다 되는데 여기에 열거된 세 가지만 제외하고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금융 및 보험업. 열 번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런데 이제 전문직이라고 하죠.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아니면 저희 같은 세무사들, 이런 분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외되는 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줬으면 좋았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내야죠. 다음 업종으로 넘어갈게요. 11번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지금까지는 이 업종에 대해서는 다 되고 이것들만 제외한다인데, 이 11번 같은 경우는 이 업종 중에서 여기 있는 두 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그리고 사업 지원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개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요새 굉장히 많이 창업하시죠?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13번째, 요것도 창업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술 스포츠 및 영화 관련 서비스업.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이따가 사례로 설명드릴 텐데, 스포츠, 헬스장을 개업하시거나 아니면 요새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 창업하시는 분들 많죠. 요거는 세액 감면이 됩니다. 요즘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사람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그거에 도움을 주는 창업을 했을 때 세액 감면 줘야 되겠죠. 다만 이 사람들 안 돼요. 첫 번째, 자영예술가. 요거 뭐냐면은 3.3% 떼고
대가 받으시는 인적 용역 제공하시는 예술가분들, 요분 소득세 신고할 때 이거 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락장, 수상오락, 사행시설, 뭐 그 밖에 오락 관련 서비스업. 오락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이런 오락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세법에서 이런 것들은 잘 혜택을 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14번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요게 되네요. 네, 미용업 하시는 분들 많죠? 미용업도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5번, 요거 이제 학원 말하는 겁니다. 학원인데 보통 이제 학업을 창업을 하려면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서류를 가지고 와야 사업자 등록이 되고 그래야지 면세사업자 등록이 되는데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가세를 안 내는 거지 소득세는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세사업자로 학원을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는 세액 감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번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번째 전시산업. 여기까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열거되어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업종을 쭉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본인이 창업하려는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세액 감면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된다면 세액 감면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액 감면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경정 청구를 하시면 돼요. 저 또한 경정 청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제가 소득세법 해석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석은 어떤 것 때문에 요 창업 중소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준 건지 사례 한번 살펴보고 결과도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에 사례는 헬스맨입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려고 여기에 있는 헬스맨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헬스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헬스맨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트레이너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 자기가 헬스장을 차리기 전에 이미 고객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본인이 프리랜서나 아니면 다른 헬스장에서 PT를 하면서 이제 모은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관련해서 창업을 했을 때 나한테 오는 고객들이 바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헬스맨이 나도 이제 차리자라고 해서 헬스장을 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헬스장을 차리려면 돈도 필요하고 기존에 있던 고객들도 있어서 이 고객들이 결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트레이너님이 글로 가시면 나도 거기에서 PT를 받고 싶다. 계속 그쪽에서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 절차상 사업자 등록이 나오려면 요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먼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체육시설업 관련된 어떤 절차를 다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체육시설업 관련해서 절차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기를 만들어주죠. 카드기를 만들어야 이 고객들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 체육시설업 신고 이거를 하려면 영업시설이 대략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인테리어도 끝나야 되고 소방 관련된 장비들도 다 들어와 있어야 되고 안전시설도 확인을 해야 되고 운동기구들도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자체 공무원이 보고 서류를 주면 그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게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카드기가 나와서 여기 있는 고객들이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헬스맨이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거나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자. 각종 인허가가 필요 없는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일반적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일단 카드기를 만들고 결제를 받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영업시설이 완비가 돼서 지자체에서 체육시설 관련된 서류가 나오면 그때 사업자 등록을
업종 변경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비스업으로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체육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을 하는 거고, 업종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바꾼 사례입니다. 이랬을 때 쟁점이 뭐냐면, 창업은 서비스업으로 했어요. 근데 업종 변경을 해서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으로 바꿨고,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서비스업 창업은 창업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헬스맨들이 헬스장 차리는 거, 요거 창업세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창업은 창업세액 감면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했는데, 나중에 요건을 갖춰서 업종을 바꿨을 때 이 사람이 이 헬스장을 통해서 발생되는 소득,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 창업세액 감면 받을 수 있냐, 요게 쟁점인 겁니다. 뭐 당연히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냐면 세법은 실질과세죠. 요 서비스업은 단순히 카드기를 만들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나는 요 서비스업을 한 번도 영위한 적이 없이 창업세액 감면이 되는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내려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 5월에 나왔고요.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5월 25일에 결과가 나왔네요. 아마 질의는 좀 미리 했겠죠. 뭐 어쨌건 다행히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해석이 나와서 감면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을 위한 대상 업종의 판단 기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 사항이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제 업종 코드가 있는데, 그 업종 코드를 여기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는 것이죠. 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이 창업세액 감면이 되는 것으로 열거가 되어 있고,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른다. 서비스업으로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한 거는 단순히 결제를 받기 위해서 카드기를 만들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나는 헬스장을 차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액 감면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쨌건 이게 창업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5년 동안 받으면 굉장히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고, 그 절세된 세금으로 나의 소득이 늘어나거나 또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는 앞으로 나의 사업의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창업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관련해서 세무사 분들과도 충분히 잘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요건만 만족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